예, 시장의 흐름들 저희가 체크하면서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0월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9월에 단맛을 봤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합니다. 이벤트들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은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그랬잖아요. ISM, 제조업, 비제조업 다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계속 조정을 받다가 그나마 고용 보고서가 좀 어르고 달래줬는데 이거를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 시장에도 좀 퍼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 쪽에선 주 초에는 안 좋았다가 주말에 좋아지는 모습.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은 쪽은 경제 흐름, 좋은 쪽은 경제 흐름이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였고, 그리고 또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뭐 뉴욕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골디락스 얘기 또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좀 오늘 흐름 보면은 약간 좀 실망스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은 또 디커플링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는데, 아마도 내일 예정돼 있는 삼성전자 실적하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그 뒤에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7월에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 모조리 다 거의 이제 없어지는 듯 했었는데 다시 네.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bp 인하가 70% 넘어서고요. 또 12월에 50bp가 40%대 들어서고, 내년 1월 보면은 뭐 75bp 인하까지도 22%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 표에는 없지만 3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게 0.75에서 1%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100bp 인하 가능성도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FOMC 회의 때 낮아졌었던 것들이 다시 다 살아난, 예. 거의 최고치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낮아진 금리 인하가 이렇게 또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이것이 자산시장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그 패드워치 통계를 보면서 양극단에 있는 건 좀 의미를 빼고서라도 중간을 보자 얘기했는데, 그 중간 사이에서도 좀 비율 조정이 있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 이제 시장의 스탠스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다만 이 지난주 말쯤하고 이번 주 초까지만 보면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어쨌거나 바라고자 하는 거는 그 여망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미국 시장은 참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또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 것이 또 달라져서 뭐 다시 급락을 해버리면 또 해석하는 게 틀려지겠지만, 일단 지난주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지표가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채권 시장이 오히려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물론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 속에는 페드가 이 단기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 한 그런 논리도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안정을 FRB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정책의 힘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하반 경직성을 좀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몇 번을 본 그래프인데 이걸 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좀 많은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 10년물 채권 수익률 추이하고 다우지수하고의 이 그래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맨 오른쪽에 좀 빨갛게 좀 가늘게 좀 박스권을 표시한 건데, 그게 바로 지난주의 흐름입니다. 네.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을 보시면은 저 빨간색이 독일 국채 수익률이고요. 예. 10년물이요. 그리고 푸른색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인데요. 둘 다 10년물이고요. 근데 이 절대치는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저 수치가 저렇게 미국이 더 아래로 내려온 거는 지금 등락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작년 6월부터 흘러내릴 때부터 삼아가지고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아래쪽으로 더 뚫고 내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계속 상대적으로 탄력이 점점 미국의 국채 수익률 하락하는 탄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국채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채권도 강세,
그러면은 보통 때 같으면 다우지수는 내리는 그런 모습, 약세를 보였었는데 지난주에는 채권도 강세, 주식도 강세 이런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자산시장의 강세,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참 특징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채권이 저렇게 지금 전 저점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전 저점을 만약에 하회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75에서 0.75에서 1% 금리까지 내려가는 것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이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변화라는 것이죠. 해서 지금 저런 변화 요인들이 과연 그냥 순수하게 자산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만 작용이 되는가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FRB가 자금의 단기 유동성이 좀 빡빡해지니까 11월 4일까지 최소 하루에 7,500만 달러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달에 10월 10일까지 글로벌 10년물 채권이나 아니면 단기물 채권에 대해서 자금 투입을 하겠다라는 그것을 떠나서 더 멀리 11월 11일까지도 그 채권을 계속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 유동성이 불안하면 그냥 돈 풀어서 다 사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채권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 그러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올라오면은 FRB가 매수를 하면 다시 내려갈 테니까요. 해서 저런 식으로 정책이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 채권 시장은 안정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떤 만약에 중국 쪽에서 채권을 지금 매도를 해서 또 빡빡해지는 자금 사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중국이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면 그냥 만기 상환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시장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신규 발행 시장 쪽에서 FRB가 저렇게 계속 자금을 공급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도 저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계속 안정이 될 것이고 시장을 지키는 그런 정책의 힘이 계속 확인이 되니까 주식하고 채권 시장 동반 강세 보일 가능성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의 환경 요인은 좀 더 개선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다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방금 보여주신 표현의 그런 현상 자체는 약간 좀 인위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경제 전반으로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도 이게 받쳐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침체 얘기도 나오니까요. 특히 실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증시에 이런 탄력을 계속 좀 더 힘을 실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펀더멘털 측은 여전히 좀 나쁘다고 보십니까?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요.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지수가 지금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증시가 좀 급하게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의 중심에는 반도체 업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8월 이후부터 우리가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강세를 보이는 그 와중에서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도 13.1%나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급하게 보이면서 62% 조정 비율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익률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미국 시장보다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었던 거는 반도체 비중이 좀 높기 때문이고 실제로 반도체끼리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실적 전망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쭉 20% 넘는 저 상승률이 많이 좀 까인 하락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적 요인이 과연 내일 실적이 발표되면서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게 키팩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그럴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요인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다른 업종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을 비트하고 좀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업종을 사실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예. 반도체 업종을 봐야 되고 또 이 IT 업종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계절적 요인이라고 제가 계속 이 3, 4분기를 이제 IT 업종에 좀 호황기 네. 이렇게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 12를 10% 증산하자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아이폰 이렇게 생산되고 하는 것들을 애플 코리아 쪽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연간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출하될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시될 때 그때 대부분의 물량을 한 번에 만든 다음에 네. 추가되는 물량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 11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재고를 그러니까 전 모델 XR 같은 걸 지금 전 모델을 지금 재고 처분하고 있는데 네. 그 모델들 생산 일자를 보면은 2018년 11월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반년 이상 네. 전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도 한번 9월 이전에 생산이 되고 추가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10월, 11월에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초에 SA2 모델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또 IT 업종에 대해서 애플 쪽에서의 변화 요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완전히 좀 끝난 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예. 이제는 또 바닥에서 턴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 서비스 쪽을 우리가 강조를 했었지 이런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쪽이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이런 변화 요인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IT 업종 쪽에서의 변화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플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나라 쪽에 관련된 업종들, 관련된 기업들도 또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폰 11 대규모 생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 시장에서 이제 어떤 실적을 볼 때 달라진 기준도 좀 한몫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반도체 그러니까 IT 관련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워낙 차이가 갭이 크게 나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로 얘기를 하는데 전분기 대비했을 때 그러면 좀 잘 나오면 이것도 어쨌거나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은? 그래서 이제 턴어라운드 이쪽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제가 이제 PER 지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 턴어라운드가 안 되면은 급락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PER이 많이 높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을 이미 지나갔고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스피 PER 추이를 KRX 홈페이지에서 한번 뽑아왔는데요. 9월 24일에 단기 고점을 만들면서 그때 2100포인트였습니다. 그때 PER이 14.34배였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번에 3분기에 실적 부진을 감안하면은 15.8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맨 오른쪽에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지금 표시한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구간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 오른쪽에 있는 동그랗게 두 개의 표시를 한 것처럼 예. 계속 실적 부진 때문에 PER이 툭툭 튀어 오르는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간다면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가 이번에 꼭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PER 추이가 저만큼 올라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안 나타난다면 PER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쭉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은 제가 왼쪽에 푸른 박스권에 2017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현상, 그거하고 비슷하게 주가가 오르는데 기업이익이 더 빨리 올라감으로 인해서 PER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요.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뭐 7조 원 달성을 한다 해서 그것이 반도체 경기가 막 수익이 급증하는 게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푸른색 박스권처럼 계속 PER이 기업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PER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PER이 단순히 나쁘지만 않다라는 것이 저 이익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그 PER이 저 PER로 변할 때, 그러니까 그 PER 때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오히려. 네. 역발상적으로 그 PER이라는 것은 이익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안 나타난다면 그 PER 때문에 장세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번 실적 시즌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표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 자체도 코스피 PER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데 하다 보니 고 PER 전법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 이것만 잠깐 해보죠. 네. 뭐 7조 원 만약에 상회하면 어떻게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경우 당일 오전에 바로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접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그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접근하자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IT 업종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그 시그널로 보자는 것이죠. 예. 만약에 삼성전자 쪽에서 좀 악화된 실적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에서만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도 IT 업종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 둘 중에 하나, 삼성전자 실적이나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좀 제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쪽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시장의 반응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